강원도 동해에 있는 국제 여객 터미널. 러시아를 오가는 여객선에서 외국인들이 한 달에 수천 명씩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들은 모두 어디로 갈까? 인력 사무소들이 모여 있는 강릉의 구도심입니다. 새벽부터 일감을 찾고 있는 젊은 노동자 대부분 외국인입니다. 지금 형틀이나 젊은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라고 봐야죠. 한국인들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워낙 그 볼륨 자체가 줄다 보니까 그들이 없으면 우리 사회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그렇다면 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눈 떠보니까 여기서 자랐고 그냥 평범하게 자라왔는데 딱 정의는 불법 체류자다. 나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평범한 중학교 진학도 이렇게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부모가 합법적인 체류자가 아니란 이유로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권조차 빼앗긴 아이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사실 외면했다고 봅니다. 저출산 시대, 한국을 살아가고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 청소년,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 수호입니다. 태국인 수호 엄마 아빠는 법적인 체류 기간이 지난 상태로 1년 전 한국에서 수호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여권 연장을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ที่ไปที่สถานทูตก็ตอนยังไม่3 เดือนนะ2 เดือนกว่าก็พาไปแล้วก็ทีนี้ก็ไปขอแจ้งเกิดเนี่ยลองถามดูว่าได้ไหมเพราะว่าทั้งคุณพ่อและคุณแม่ก็พาสปอร์ตหมดไปต่อเคยไปต่อเมื่อก็เลยไปถามเขาก็บอกว่าถ้าพ่อกับแม่หมดทั้ง2 คนก็แจ้งไม่ได้แจ้งเกิดไม่ได้ค่ะ 수호 엄마 아빠는 한국에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아이의 출생 신고는 출신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출생등록 관련 법 체계의 근거가 가족관계등록법에 있어요. 가족관계등록법이 국민을 대상으로 제정된 법이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출생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무국적 미등록 아동이 된 수호. 이미 삶의 터전이 된 한국을 떠날 수 없는 엄마는 아이가 아플 때 가장 괴롭다고 합니다. ก็มีแต่เวลาเขาไข้ขึ้นสูงแล้ววันนี้เราเช็ดตัวให้ทานยาที่แบบว่ามีที่เรามีอยู่แล้วให้กินก็ถ้าไม่ดีขึ้นเราก็กังวลค่ะกลัวเขาแบบถ้าอุณหภูมิร้อนเกินแบบว่าสัก39อะไรเงี้ยก็กลัวเขาแบบจะชัก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이런 것들에 가입되지 않겠죠. 감기 한번 걸려도 병원에 가면 뭐 10만 원씩 이렇게 내야 되니까 겁이 나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그 아이들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본국에 출생 신고가 된 아이들의 사정은 다를까? 10년 전 태국에서 한국으로 온 진우 엄마와 아빠. 불법 체류 신분이지만 이곳에서 진우를 낳고 본국에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진우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아이. 진우는 하루 종일 아빠가 근무하는 공장 안 컨테이너 숙소에서 지냅니다. การเรียนของเขาด้วยค่ะก็คือว่าก็
อยู่ที่นี่มันก็ไม่สามารถที่จะเรียนได้ค่ะเพราะว่าช่วงนี้เขาก็น่าจะแบบว่าน่าจะถึงอายุที่แบบว่าจะต้องสามารถเรียนได้แล้ว แต่ว่าก็คือไม่สามารถไปโรงเรียนได้เหมือนคนอื่นค่ะ 일부 자치단체들이 외국 국적 영유아들의 보육료를 지원하지만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은 제외돼 있습니다. 미등록 아이들은 학교 갈 나이가 되면 더 큰 벽에 부딪힙니다. 부모님과 아이의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여권과 그다음에 이제 거주지를 증빙할 수 있는 뭐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뭐 일련의 서류들 그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만 입학이 가능합니다. 학교가 입학과 전학을 거절해도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학을 가게 될 때나 아니면 새롭게 입학할 때도 이게 다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 있게 되어서 입학이나 전학을 거절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따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인데 문제는 부모의 신분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교육이나 치료를 받을 권리조차 못 누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아이들이 국내에 얼마나 있는 겁니까? 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 불법 체류 외국인은 5,078명입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에 들어왔다가 법적인 체류 기간이 지난 미성년자의 숫자고요.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인데요. 이주인권 단체에서는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까지 포함하면 미등록 이주아동 청소년은 2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자료나 통계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의 행방을 추적했더니 상당수 사망한 사례가 있어서 충격을 줬었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의료기관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끔 하는 출생통보제를 시행하기로 했고요. 근데 만약 이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이주 아동들의 경우에도 상황이 나아지는 건가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이 출생통보에서조차 불법 체류 외국인 아동은 제외됩니다. 왜 그런지 들어보시죠. 출생 통보가 가능한 경우가 모에게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나 이제 의료급여 관리번호, 이 번호가 있어야지 통보 대상이 되거든요. 이 번호가 없는 이제 미등록 이주민의 상당수는 출생 통보의 대상에서 누락이 되는 거고 사실 이거는 출생 통보제 제도를 몰각시키는 거나 다름없어요. 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고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30년 전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에 2차례 연속 권고했는데도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내에 거주, 체류하고 있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을 국제적으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로부터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아동의 기본권을 계속 얘기를 하고 보장해라, 증진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국제적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렇다 보니 미등록 신분으로 자란 아동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경우까지 있어 취재진이 만나봤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는 22살 마리나 씨. 몽골 출신 외국인 노동자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 미등록 신분으로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마리나 씨는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처음으로 자신이 친구들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랑 선생님들께서도 이 친구가 제대로 중학교에 평범히 진학을 할 수 있나 아닌가를 잘 모르셔서 분주히 막 알아보시고 그때 처음 나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평범한 중학교 진학도 이렇게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그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강제 퇴거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을 느낀 마리나 씨. 전혀 모르는 나라에 가깝죠. 왜냐하면 저는 거기 언어도 할 줄 모르고
거기에 대한 문화도 모르고 자신과 같은 미등록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한국에서 살 방법이 없는지 고민했고 선생님과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미등록 이주 아동의 장기 체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나는 사회복지를 어떤 것들을 해줘야 될까를 좀 많이 고민하다가 탄원서도 이게 사실 도움이 될까 말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좀 해보자는 생각으로 좀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법무부에서 답변이 없자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넣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한국인 정체성을 형성한 이주 아동이 강제 출국되는 상황이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법무부의 제도 마련을 권고했고 결국 법무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6년 이상 체류한 미등록 이주 아동 청소년들에게 체류 자격을 주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뭐 여권, 그리고 아이 같은 경우에는 출생 증명서,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출생했던 아니면 본국에서 출생하고 입국을 해서 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났다는 출생 증명서, 신청하는 아동의 출신국에서 발행해 준 공적인 어떤 출생이나 혹은 부모의 결혼 증명서가 필요해요.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신청조차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가 한국에서 출생했다는 어떤 일련의 증빙 서류들을 대사관에서 만들어주질 않아서 지금 아이의 신청조차 못하고 준비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법무부가 예상한 한시적 체류 허가 신청 인원은 3천여 명. 지금까지 체류 허가를 받은 아이들은 550여 명에 불과합니다. 출입국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각 가족당 한 명당 부여되는 범칙금에 대한 부담감일 수도 있는데요. 이 실질적인 이유를 확인하고 지금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미등록 이주 아동의 노력이 한시적 체류 허가라는 조그마한 결실을 얻어낸 건데 그래도 여전히 현실적인 한계는 커 보입니다. 인권위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당사자 마리나 씨의 경우는 어떻게 됐나요? 네, 마리나 씨는 다행히 한시적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추방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조금은 벗어나 대학에 진학해서 외국인 유학생 비자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휴학을 하게 되면 2주 내로 출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리나 씨와 달리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한 이주 청소년에게는 1년짜리 임시 체류 자격만 부여됩니다. 1년이요? 한시적 체류 허가를 얻어냈다고는 하지만 휴학을 하면 나가야 되고 또 졸업을 해서 1년 안에 직업을 갖지 못하면 역시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입장에서는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업을 하더라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제한되는데요. 전반적으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것은 국적을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시책이 아니라 정규적인 정책으로 시스템으로 마련해서 이 아이들이 출국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미래를 설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3살에 한국에 입국한 달리아 씨. 작가를 꿈꾸던 학창시절 학교 대표로 글짓기 대회에 나가 입상도 했습니다. 문예 창작과를 가고 싶었지만 미등록 신분 탓에 대학 진학은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다들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다. 이제 1년 남았네 이랬는데 저는 졸업을 하면 뭔가 마지막 같아가지고 죄송해요. 괜찮아. 고등학교 졸업 후 법무부의 체류 허가를 받았는데 1년짜리 임시 비자였습니다. 이제
나는 불법 체류자 이런 딱지를 뗄 수 있구나. 그래서 너무 기뻤지만 난 평생 그냥 한국인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거였구나라고. 1년 안에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해야만 한국에 계속 머무를 수 있습니다. 지원은 임시 비자다 보니까 지원을 받는 데는 거의 없고 정말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취업처에서 굳이 외국인을 쓰는 이유를 이제 작성을 해서 또 줘야 되는 서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분들도 번거롭고. 행여라도 비자가 연장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본국이 워낙 보수적인 나라다 보니까 해외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들에겐 계속 감시가 오고 정말 심한 분들은 감옥에 끌려가신 분들도 있어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움츠러들었던 이들. 수차례 설득 끝에 어렵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자신을 외면하지 않은 이웃들에게 오히려 고맙다고 합니다. 저는 행운아라고 생각을 해요. 친구들도 학교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저를 왕따를 시킨다거나 그런 경우도 전혀 없고 정말 똑같은 한국인으로 바라봐주면서 절 대해줬거든요. 그렇게 많이 도움을 주시다 보니까 나도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이렇게 받은 은혜들을 보답을 해야겠다 내가. 비록 한국인은 아니지만 우리 곁에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아이들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그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한 시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인적 자원,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상 한국말밖에 못하고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키워나간 아동들이라서 이런 아동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좀 미래를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한국 사회에도 더 좀 이점이 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이들이 전혀 죄가 없죠. 아동들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런 상황에 태어난 게 아니니까 아동 자신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 이거는 다들 꼭 알아보시면 좋겠어요.